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성공하는 사람과 폐업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했어요. 장사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든 물건 장사를 하든 여러 가지 장사 굉장히 많잖아요. 술집도 있고 밥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굉장히 많죠. 커피집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에서 끝까지 성공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폐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보면 이 폐업의 운은 확실히 기신운, 그 사람 자체가 기신운일 때 폐업을 하는데 이게 합의됐을 때가 기신으로 갔을 때 폐업하고 형을 맞았을 때, 충을 당했을 때 이때 확실히 폐업을 합니다 라고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사주의 재성이 약한 사람들이 폐업을 해요. 재성이 내가 이렇게 사주의 8글자 중에서 재성이 약하게 있는 사람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실제 실험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은 조금 신강해야 돼요. 신약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신약을 하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려가 있고, 장사를 하려면 배려가 있고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눈치도 보고 배려심도 있고, 신약한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극신강일 경우 이게 깨지죠. 깨져서 아무래도 난폭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잘 되는 운에서는 용신운, 굉장히 좋은 길신의 운으로 들어올 때 이 신약했던 사람들, 이쪽에 있었던 사주들을 이거는 좀 배제를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접을지 갈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자기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일간이 약하다는 거는 이 밑에 지지의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근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거든요. 나의 뿌리, 나의 정착할 수 있는 뿌리가 약하다. 신약사주라고 보지만, 신약해도 성공하시는 분들은 배려, 눈치, 융통성에 굉장히 발달을 해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힘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눈치 있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약한 사주들이 많아요. 이 신강한 사주들을 보면 극신강은 그 두 부류로 나뉘는데, 비견과 겁재로 나와거나 신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우리 방송에서 인기가 있죠. 뭐 기안84랄지 독특한 캐릭터들. 그 사람 혼자 단독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사회에서 융합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재밌잖아요. 하지만 신약한 사람들은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잘 맞추고, 유재석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잘 웃고 맞춰주죠. 들어주고. 이게 타협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는 인성이 많은 사람하고 비견과 겁재가 많은 사람의 신강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서 비견만 있으신 분들은요 착해요.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봐 그런 게 있어요. 3개까지, 일간 포함 3개까지가 가장 착하고 순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은 겁재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비견은 2개까지가 재물 운이 좋은데 3개는 나눠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인성이 너무 많고, 겨울생들은 또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신강해서 근이 있고 재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성공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신약사주도 성공을 하는데 용신운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기신운에서 이 운을 만나면 폐업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강한 사주들은 뭐가 좋냐면, 일단은 신약보다 신강이 좋은 이유가, 신강은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신강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이 구분을 못 하거든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배려하고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장사를 할 때 신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팔아야 뭐도 내고 남잖아요. 그런 판단력이 있는데 2달, 3달 적자가 났어요. 그럼 신강한 사람들은 더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바로 판단이 돼요. 아, 접자. 그걸 바로 접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이 신강한 사람들은 버텨요. 그래서 폐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요, 구분을 못 해요. 예를 들어 적자가 났어요. 근데 신약한데 식상생재, 식신과 상관이 너무 많고 편재, 정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신약한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거든요. 영업조직이나 장사, 방판, 다단계 굉장히 잘하는데, 말하자면은 국수를 막 삶아서 막 삶고 묻혀서 바로바로 시장에서 파는 그런 게 식상생재 사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돈을 벌지언정, 왜냐면 긍정의 힘으로, 그 사람들 못할 게 없거든요. 긍정의 힘으로 다 잘하지만 몸이 망가져요. 몸이 여기 수술했고 저기 수술했고 큰 병 있고 아픈데도 시장에서 일하시고 계속 돈 번 할머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은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어요. 여자가 며느리가 있어요. 신강한 며느리는요, 저 못해요 딱 얘기해요. 저 안 갑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부탁하는 것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 요구를 하고 그렇게 딱 해요. 하지만 사주 구조를 봐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딱 구분을 하고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밥을 먹기로 했는데 자기가 이미 다 밥을 먹고 온 거야, 모임에. 저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 그게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해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뒤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신강한 며느리를 얻은 시어머니들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재성이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아픈데도 배려하고 눈치 보이고 마음 아플까봐 융통성을 따지려고, 그런데다 F야. 감정형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끙끙끙끙하고 정신적인 거나 이런 걸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장사하는 거는 이걸로 모든 걸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끝없이 어렵지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재성이 있어야지 장사 시스템 돌아가는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불이 많거나 식신상관이 잘 돼 있거나 이게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뭐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인성이 많으면요, 장사꾼이 아니고요, 그냥 선비예요. 선비가 시장에서 나가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거는, 제가 오늘은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사는요, 무조건 재성이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장사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통업이 있고 체인점 장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말하자면 치킨집, 술집, 커피숍,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쭉
길가에서 판매하는 그 자영업자분들의 사주를 말을 하는데, 내가 신약하더라고 하더라도 이 운을 잘 맞고 하게 되면은 폐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발복을 더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렇지만 고서에는 부자라는 기준 자체가 재성이 문호의 기운을 통해야 하는데, 이 문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문이거든요. 지나다닌다. 서울에 4대문 있죠. 뭐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일간이 뿌리가 강하면, 일간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재성도 강하면 좋아요. 그래서 신강재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이 천간에 투출을 하면 좋아요. 투출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재성이 있는데 암합 지장간에도 이게 지지 밑에 이렇게 한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죠. 요게 재성이 암합이 되어 있거나 지장간에 있는데, 이게 천간에 3개 중에 하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좋게 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성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월지나 일지에 이렇게 나를 생해주면서, 이 인성이 근데 희신이면 안 돼요. 희신이어야 돼요. 희신. 그래서 인성이 조금 적고 재성이 좀 강하면서 나의 뿌리가 튼튼하면서 이거 식상생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들이 뭘 해도, 이걸 접고 또 다른 사업을 해도 또 잘한다. 그 나머지 분들은 중간 중하사주는 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극신약도 잘하고 극신강도 잘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인지 폐업할 수 있는 사주인지를 대략 자기가 이것만 알면은 장사하셔도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관의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 인성의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 식상의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 재성의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 비경겁제에 나의 동료나 이런 큰 집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많고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관성, 인성, 식상, 비겁 그 종류에 따라서 먹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월지를 봐야 되고, 내가 무슨 격인지도 봐야 되고, 신강, 신약인지에 따라서 내 적성과 장사하는 형태가 다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식신상관 재성이 천간에 하나라도 추출이 되어 있어야지만 굉장히 좋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지장간이라도 있어야 한다. 모두 다 힘내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운이 터지는지, 내가 이걸 접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아요. 모두 다 힘들지만 다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은 잘 될 운명이십니다.